굉장히 아마 강하게 그 장중에 주가가 급등한 흐름들 연출할 겁니다. 저는 충분히 좀 매수를 해볼 수 있는 위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MK 트렌드 매수 전략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치에서 제가 지금 매수를 해라. 지금 특히 지금 그 이슈 자체가 워낙에 지금 주가가 좀 강하게 급등할 수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오늘 한번 태양기 전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코프리스토 증권방송의 박정석 전문가입니다. 자, 우리 그 주식 투자를 하시는 많은 우리 그 시청자분들, 투자자분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이거 손해 안 보려고 투자합니까? 아니죠. 대박을 갖다가 쫓으면 안 되지만 그래도 우리는 대박줄을 갖다가 잡기 위해서 부단히 어떤 노력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방송도 듣고 많은 또 전문가들의 그 리딩도 받습니다. 자, 많은 어떤 그 기법들이 난무하는 가운데 과연 나에게 적합한 기법은 무엇인가? 바로 저 박정석이 그물망으로 대박줄을 생포한다고 하는 이 작전을 토대로 해서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대박줄을 잡을 수 있는 방법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정석의 그물망 대박주 생포작전이라고 제가 지금 이름을 딱 썼는데요. 대박주를 잡더라도 죽은 대박주를 잡으면 안 되죠. 죽은 대박주는 뭡니까? 꼭대기에서 잡는 겁니다. 바로 생포를 해야 됩니다. 살아있는 대박을 갖다가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돌도 잡을 수 있는가. 자, 오늘 좀 이제 그 설명을 드리고 또 이후에도 좀 앞으로 진행될 여러 가지 강의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우리가 이제 작년부터 많은 대박주들 어떻게 매수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어떻게 잡을 것인지 한번 종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많이 기억나시는 종목이 뭐예요? 작년, 올해 최근까지도 시장에서 강하게 움직였던 종목, 저는 바로 이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미약품입니다. 한미약품. 한미약품 어디서 매수 신호가 나왔느냐? 자, 지금 보세요. 자, 지금 현재 화면이 빨간색이죠. 그리고 파란색, 그 다음에 이제 빨간색으로 전환되는 이 시점에서 여기서 보면 빨갛게 화살표 하나가 딱 떠 있는 거 아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게 바로 매수 신호. 언제? 작년 2월 중순에 매수한 이후. 자, 이때 가격이 얼마였었어요? 10만원대. 10만원대 종목이 얼마까지 갔습니까? 50만원, 그 다음에 70만원. 이렇게 좀 가버렸었던 종목이죠. 또 어떤 종목이 또 있어요? 한미약품과 같이 움직이는 종목. 한번 종목도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미사이언스 그물망으로 잡습니다. 어떻게 잡느냐? 딱 보이시죠? 이게 바로 그물망 차트를 통해서 대박을 잡는 초기에 잡을 수 있는 이 신호를 갖다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또 볼까요? 자, 코미팜. 코미팜 또 갔습니다. 작년 2월 달입니다. 2월 달에 색깔 바뀌죠? 바뀌면서 그물망이 신호를 갖다 보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현재 얼마까지 갔다? 만원 아래에서 37,000원까지 무려 3배가 6개월 동안 주가가 급등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에요. 코미팜 작년 9월 달에도 또 신호 나왔어요. 여기서 지금 그물망을 통해서 지금 매수 신호 갖다 지금 계속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물망 통해서 신호 보내주죠. 얼마까지? 2만원에서 57,000원까지 단기간에 2배나 급등을 했고, 그 다음에 아마 잘 아실 겁니다. 뉴프라이드 어떤 종목이 자동차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닙니다. 언제 신호 나왔습니까? 여기서 일단 1차적인 예비 신호 나오고, 그 다음에 작년 9월달 여기서 이제 2,500원에서 2만원까지 무려 8배, 9배가 급등하는 이 흐름들 역시 그물망 차트를 통해서 잡을 수가 있었다고 하는 부분들이죠. 슈넬생명과 급등 종목입니다. 제가 꾸준하게 간 종목도 있지만은 단기간에 급등한 종목도 있어요. 자, 언제입니까? 이 시점이네요. 그물망 차트가 그대로 신호를 갖다가 보내줍니다. 자, 이 가격대가 2,000원 아래에서 만원까지 한 달도 안 되는 기간 동안 무려 5배나
주가가 올라가는 이 흐름을 만들어냈고, 세종텔레콤 잘 아시죠? 제4이동통신 이걸로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갔었는데 안 움직이다가 언제 움직이는 신호 갖다 보내줍니까? 바로 이 지점입니다. 여기서부터 주가가 급등 해가지고 무려 주가는 6배 한 달 사이에 급등하는 이 흐름들을 보냈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종목들, 대박주들 금일망 차트를 통해서만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어떤 신호들 다 보내줘요. 근데 언제 신호 보내줍니까? 뭐 여기서 뭐 떴다라고 해가지고 막 보내주지만은 금일망 차트, 박정석의 금일망 차트만이 초동기에 처음에 항상 낮은 가격에서 바닥에서 살 수 있는 이 신호를 갖다가 보내주고 있다고 하는 것. 그러면은 박정석의 금일망 차트를 제가 만들었는데 박정석은 누구냐? 아마 얼굴 보시고 제 목소리 들으시면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저는 SK증권 프렌즈 센터장도 했었고요. 그리고 와우넷, SBS, CNBC 전문가, 그리고 제가 한국경제TV를 무려 12년 동안 출연을 했었고, 지금 현재는 머니투데이 방송, MTN 방송에서 좀 매주 또 출연을 좀 하면서 많은 또 시청자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갖다가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는 코뿔소 증권 방송과 MTN에서 주식 전문가, 해외 선물 전문가로 제가 현재 활동을 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은 제가 말씀드렸었던 이러한 금일망 차트를 통해서 기법을 갖다 배우지 않게 됐을 경우 우리 많은 투자자분들이 실패를 하는 이유가 다 공통적이에요. 어떤 공통주냐? 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우량주가 이렇게 많이 빠졌어. 우량주 이렇게 많이 빠졌습니다. 자, 많이 빠졌으니까는 이거 걸어 터졌네. 한번 사볼까? 여기가 바닥인가 보네. 그냥 이렇게 많이들 투자하시죠? 어떻게 됐습니까? 요 지점을 갖다가 바로 이 지점이에요. 그 이후에 이게 뭐야? 이렇게 빠져버렸습니다. 다른 좀 볼까요? 전저점에서 지지받겠지. 우리 참 전저점 좋아합니다. 여기 지지선이라고 생각을 하죠. 여기서 지지받고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죠. 자, 이것을 확대를 해보고 이후에 어떻게 움직였느냐? 바로 이 지점이에요. 전저점 받고 올라가다가 이렇게 빠지는 상황들, 전저점에서 지지받겠지 라고 안이하게 생각하는 이러한 경우들. 그 다음에 또 참 우리 투자자분들이 좋아하시는 게 있습니다. 저항선, 지지선 이런 거 잘 몰라요. 그냥 빨간불이면 그래, 장대 양봉이면은 사야지. 그냥 무조건 사고 봅니다. 샀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 지점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그 이후에 주가는 끔찍하죠. 이것이 바로 실패하는 투자자분들이 겪는 전형적인 공통점이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어떠한 분들이 들으셔야 되느냐? 나는 너무 잦은 매매를 하기 싫어. 나는 그냥 한번 매매해서 신호 나왔었을 때 꾸준하게 들고 가서 한번 큰 수익 한번 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당장 급하게 하기보다는 꾸준한 상승을 원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가급적 시세 분출 막 올라간 다음에 꼭대기에서 사는 게 아니라 시세 분출하기 전에 초동기에 매수를 하고 싶으신 분들, 또 정배열 종목, 우리가 뭐 정배열 참 말은 참 잘해요. 근데 왜 항상 종목들 보면은 거꾸로 떨어지는 역배열 종목들 사는지 몰라. 정배열 종목으로 매수한 이후에 걱정 없이 상승하는 종목을 원하시는 분들, 이러한 분들이 바로 제가 앞으로 강의를 할 금일망 대박주를 통해서 생포하는 이 강의를 갖다가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업 투자하시는 분들, 또 지금 자영업 하시는 분들, 직장인분들, 이런 분들이 금일망으로 대여를 잡는 이 투자에 적합하신 분이라고 말씀드리고요. 현재 금액이 뭐 1억, 2억, 10억, 20억 이런 분들도 중요하지만 저는 2천만 원, 5천만 원, 이 정도 규모의 어떤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이 매매를 배우시게 되면은 굉장히 아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후에 이것을 통해서 어떠한 결과를 내놓을 수 있을 것이냐? 빌리언 클럽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백만장자가 되실 수가 있다고 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금일망 투자를 통해서 5년 이후에는 어떻게 변해 있느냐? 크루즈에 가야죠. 우리 그냥 맨날 크루즈 여행 말만 하는데 한번 가봅시다. 금일망으로 우리 대여 잡아서 대박주 잡아가지고
가고 저기 지중해 연안에 가서 한번 편안하게 우리 한번 여행 한번 즐겨보자고요. 이 목표를 가지고 저는 분명히 우리가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자신있게 말씀드리고요. 그물망 대여잡기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후에 진행될 이 강의를 통해서 꼭 이 목표를 실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후에 1강부터 새롭게 그물망 대여잡기 생포작전 지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굉장히 아마 강하게 그 장중의 주가가 급등한 흐름들 연출을 할 겁니다. 저는 충분히 좀 매수를 해볼 수 있는 위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MK 트렌드 매수 전략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치에서 제가 지금 매수를 해라. 지금 특히 지금 그 이슈 자체가 워낙에 지금 주가가 좀 강하게 급등할 수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오늘 한번 태양기 전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코프스터 증권 방송의 박정석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부터 다시 시작을 합니다. 아침에 나오고 있는 따끈따끈한 뉴스들, 아무래도 주식시장과 관련된 뉴스들이 되겠죠. 특히 종목과 관련된 그 뉴스, 그리고 매일같이 나오는 그 증권사들의 그 레포트를 통해서 과연 이러한 그 재료라든지 또는 레포트의 약발이 잘 먹힐 것인가. 근데 그동안 방송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그 말씀을 드려왔어서 봤지만은 약발 굉장히 잘 맞았죠. 잘 먹혀들었죠. 왜냐하면은 역시 주가라고 하는 부분들은 수급도 참 중요하지만은 수급에 있어서, 그러니까 수급이 좋아지려고 한다면은 바로 재료라든지 이슈가 있어야 됩니다. 재료라든지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 그날 움직일 때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이고요. 이제 그렇지 않은 종목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이슈라든지 모멘텀이 없는 종목들, 시장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그냥 상관없이 굉장히 좀 지루하고 답답한 움직임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리지만은 아침에 나오고 있는 그 기사라든지 그 레포트를 통해서 그날 좀 아주 강하게 한번 빡 뜰 수 있는 이런 그 종목들 좀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지금 그 종목과 그 다음에 어떤 그 레포트를 갖다가 말씀을 드리기 이전에 일단 또 최근에 시장 상황들을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우리 시장 좀 조정을 받았죠. 어제 조정을 받았는데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시장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역시 코스닥 시장에서 중심되는 테마, 핵심적인 그 섹터라고 한다면은 제약 바이오 관련 종목군들인데, 이 제약 바이오 관련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항상 그래요. 좀 조정받는 이제 그러한 그 단계에서는 이게 너무 고평가되는 게 아니냐, 이러한 얘기 나오면서 전체적인 어떤 시장에 압박을 주는 이러한 그 섹터들인데, 자, 어제 같은 경우에도 제약 바이오주들이 하락을 하니까는 코스닥 시장이 1%가 넘게 그 주르륵 밀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오늘 그 새벽에 마감된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도 국제유가가 또 하루 만에 또 급락했죠. 어제 같은 경우에는 국제유가가 6%대 급등을 했는데 또 국제유가가 또 급락을 했습니다. 급락을 하다 보니까는 또 에너지 관련 종목군들 중심으로 해서 뉴욕 증시 또 조정을 받았으니까는 오늘 우리 시장 어제에 이어서 또 이틀 연속 조정을 받을 가능성, 일단 하락을 출발하는 부분들은 불가피한 이러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자, 어제 우리 시장이 미리 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하락의 폭은 그렇게 크진 않겠지만은 그래도 오늘 시초가가 딱 결정이 된 이후 그 다음에 이제 수급,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환율 때문에 그렇게 지금 적극적으로 사주기가 어렵습니다. 환율이 지금 1230원대, 40원대까지 올라가 있단 말이죠. 이러한 그 환율의 어떤 그 추이 때문에 외국인들은 지금 계속적으로 환차손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그 한국 내에 있는 자산을 갖다가 뭐 원화든 뭐든 간에 하여튼간 뭐 채권이든 가지고 있으면 손실 볼 수밖에 없으니까는 환율 더 올라가기 전에 일단은 처리를 하려고 하는, 처분하려고 하는 이런 그 의지가 지금 우리 시장에서 이들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매수를 못하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외국인들의 수급 공백을 누가 메꿔줘야 될까요? 개인일까요? 아니죠. 기관들이죠. 기관들이 오늘 얼마만큼 뭐 연기금이라든지 뭐 투신권을 중심으로 해서 방어를 해주냐에 따라서 오늘 뭐 출발은 약하게 출발한다 하더라도 어제와는 반대로 전강 후약이 아닌 전예 후강의 어떤 흐름을 좀 그 만들어 가야 될 텐데 뭐 이 부분들은 역시 장중에 뭐 환율의 추이라든지 또는 그 아시아 주변국의 어떤 증시 흐름, 뭐 중국이라든지 뭐 일본, 대만, 홍콩 이러한 그 흐름들하고 뭐 같이 좀 맞물릴 수밖에 없으니까요. 한번 장중에 좀 수시로 어떤 그 주변 증시라든지 뭐 환율의 어떤 추이 이런 부분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간과하기 쉬운, 그러니까 귀찮아서 잘 안 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식 투자하실 때 이런 부분들 잘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의 어떤 습관으로 계속적으로 몸에 배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주변국 증시라든지 환율의 추이, 그 다음에 뭐 외국인들의 뭐 수급 이런 부분들을 좀 잘 보시고 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아직은 지금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 제가 만든 이 킬러 차트 상에 있어서는 지금 어때요? 아직도 지금 그 바탕 화면이 파란색이죠. 지난 11월 중순 이후에 진행되고 있는 조정이었던 이 파동 부분들이 아직은 상승 추세로 완전하게 돌아서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고, 코스닥 시장도 얼마 전에 급락을 하면서 최근에 나와준 반등은 아직은 뭐 기술적 반등의 성격을 완전하게 지금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또 쌍바닥이라고 하는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한번 또 염두를 좀 해둬야 되기 때문에 또 이에 맞춰서 또 종목들 접근해 보도록 하겠고요. 하지만 자, 이러한 그 시장이 어려운 부분에도 난세의 영웅이 탄생하듯이 또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또 그 이슈와 재료, 모멘텀을 바탕으로 해서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은 분명히 있다, 충분히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 지금부터 다시 이제 우리 한번 그 기사와 그다음에 각 증권사에서 내놓은 그 레포트 부분들을 한번 좀 꼼꼼하게 좀 살펴보면서 자, 이 이슈, 이 재료가 과연 오늘 강하게 한번 먹힐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중장기적 관점 속에서 이 종목을 어떤 그 매수를 갖다 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그냥 단기적으로 한번 딱 치고 빠져나와야 될 것인지, 이 부분을 명확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지금 보니까는 뭐 종목들, 뭐 많은 종목들이 오늘도 좀 나와주고 있는데, 자, 오늘 NH투자증권에서 휴젤에 대해서 지금 뭐 필러 매출이 급증하고 있다라는 이러한 레포트가 나왔습니다. 투자 의견 매수, 그리고 목표 주가는 30만 원을 유지를 한다라는 내용들 나와주고 있는데, 자, 필러 매출이 작년에 그 전년도를 기준으로 했었을 때는 매출이 200%가 증가를 하면서 전체적인 그 매출 증가를 이끌었다라는 내용들 나와주고 있고요. 물광 필러라든지 바디 필러와 같은 다양한 신제품을 좀 계속적으로 출시를 할 것이다. 또 작년 12월 달에 이 보툴리눔 톡신은 바로 보톡스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보톡스. 보톡스에 대한 미국 임상 3상 진입 허가를 좀 받았다라는 내용들 나와주고 있고, 올해 1분기에는 유럽에서도 임상 3상에 진입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을 것이다라는 이러한 그 내용들 나와주고 있는데요. 자, 과연 그 휴젤의 최근에 좀 기술적인 차트의 흐름과 그 다음에 말씀드렸었던 대로 과연 매수를 단기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할 것인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휴젤은 그 작년 연말에 그 신규 상장 종목이죠. 그래서 최저는 16만 원대에서 저점을 형성했었고, 지난 1월 말에는 25만 원까지 상승한 이후 뭐 얼마 전에 이제 시장이 그 급락하는, 얼마 전에 코스닥 시장이 그 서킷 브레이커가 걸릴 정도로 그 설 연휴 직후에 급락한 적이 있었었죠. 그때 이후에 주가는 정확하게 20만 원의 지지를 바탕으로 해서 최근에는 22만 원 전후에서 좀 주가가 좀 등락을 좀 거듭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휴젤 일단 뭐 재료가 나와 주었었기 때문에 오늘 그 이슈적인 어떤 측면 속에서는 한번 강하게 상승 출발한다라든지 아니면 장 초반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인데요. 재료가 이제 그 반영될 때 보면요, 시장이 좋을 때랑 또 시장이 안 좋을 때 이렇게 좀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좋을 때
시장이 좋을 때는 아무래도 좀 높게 형성해가지고 쫙 말아 올리는 경우가 있고요. 또 시장이 안 좋을 때는, 그날 시황이 별로 안 좋을 때는 뭐 약간 좀 조정을 좀 받는 그 흐름 속에서 출발했다가 그 다음에 이 재료가 약간은 좀 뒤늦게 반영되면서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데, 제가 보는 휴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동시효과 지금 현재 어떤 그 상황들을 봤었을 때는 일단 뭐 강보합 정도에서 좀 출발을 하지 않겠는가 좀 전망을 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보합에서 출발한다. 강보합 정도라면은 뭐 이러한 그 지료가 나왔을 때 한번 단기적인 어떤 그 반등의 흐름들 기대를 해볼 수 있겠죠. 휴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중장기적 관점에서 본다면은 아직은 뭐 차트가 지금 현재 형성된, 그러니까 그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금 그 중장기적 관점보다는 일단 단기적인 어떤 그 재료 이슈에 의해서, 여기서 이슈는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필러 매출이 굉장히 이제 그 본격화될 것이다.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올해 실적이 좀 크게 좋아질 것이다. 뭐 목표 가격을 30만 원으로 지금 방금 전에 NH증권에서 얘기를 했지만은 뭐 30만 원이 아니더라도 뭐 현재 가격대에서 뭐 한 10% 정도까지만 목표로 보신다면은 뭐 충분히 그 단기 매수는 가능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즘 가급적이면은 좀 많은 종목들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이수화학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화학. 자, 최근에 뭐 석유화학주라든지 정유주들 뭐 국제유가의 어떤 기조적인 하락에도 불구하고 뭐 흐름들이 나쁘진 않죠. 그래서 이수화학 같은 경우에도 올해 본격적인 실적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다. 사실 뭐 레포트의 기승전결에서 기승전 실적입니다. 다 실적을 갖다가 얘기를 해주거든요. 실적이 이제 앞으로 좋아질 것이냐, 나빠질 것이냐. 좋아질 것이라고 한다면은 어떠한 이슈로, 어떤 재료로 좋아질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주된 어떤 내용들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목표 주가 18,000원이고 투자에게는 일단 매수를 제시를 했는데, 자, LAB 연성 알킬벤젠 생산과, 이것은 뭐 이제 석유화학 하나의 어떤 제품이 되겠죠. 또 주요 자회사인 이수건설과 이수앱지스의 영업 환경 개선으로 본격적인 실적 회복세가 나타날 것이다. 영업이익이 올해 한 478억 원을 기록을 하면서 작년보다 무려 548% 증가할 것이다. 자, 이러한 어떤 장기적인 어떤 전체적인 그 실적 전망을 봤을 때는 내용적으로 본다면 중장기적으로 지금 현재 그 가격대에서 매수를 하라라고 하는 이러한 그 내용들이 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뭐 특히 이제 자회사, 뭐 이수건설, 뭐 이수앱지스의 실적이 이제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라는 전망들 좀 나와주고 있고, 또 차입금 축소 정책도 이익을 증가시킬 것이다. 차입금이 줄어들면은 그만큼 어떤 비용이 줄어들죠? 이자 비용이 줄어들게 되죠. 그러니까는 내야 될 어떤 그 이자들, 금융기관 내야 될 이자 부분들이 줄어든다고 하는 부분들은 그것이 고스란히 이제 영업이익의 증가로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지금 이익이 이제 확대가 될 것이다라는 이런 어떤 그 긍정적인 전망 부분들을 좀 그 레포트를 통해서 좀 얘기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수화, 말씀을 드렸던 대로 지금 주가의 움직임, 지금 굉장히 좋죠. 지금 뭐 최근에 뭐 화학주, 정유주들 그 주가의 상승의 흐름들 굉장히 좋았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흐름과 맞물려서 이수화학 지금 최근에 단기적인 어떤 그 강한 상승의 흐름들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지금 그 차트상으로 지난 그 2월 그 초죠. 2월 초에, 자, 지금 그 바깥에 그 화면이 있죠. 지금 이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바뀌면서 그 매수 타이밍은 어디가 되겠습니까? 바뀌는 그날, 이날 뭐 약간 조정을 받았는데 아주 뭐 절호였던 그 매수의 기회였었던라는 것을 박정석의 킬러 차트를 통해서 확인을 좀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후 주가는 그 만원 근처에서 지금 12,200원대까지 한 20% 정도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자, 역시 뭐 시장이 어려울 때 지금 이렇게 좀 꾸준하게 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만큼 내부적인 매수 에너지가 굉장히 지금 충만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보면은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또 이렇게 강한 종목들이 한 번 더 가는 종목이 더 간다. 이러한 그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죠. 이러한 그 부분을 봤을 때는 이수화학 같은 경우에 좀 다시 한번 단기적인 강한 어떤 상승 흐름을 좀 기대를 좀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수화학 같은 경우에도 좀 매수의 어떤 관점에서 접근하신 전략을 제시를 해드리고, 한번 좀 길게 볼게요. 한번 어떤 주봉상에서 좀 흐름을 한번
한번 본다면은 주봉상에 있어서도 지금 이제 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작년부터 이제 올해 초까지 거의 뭐 1년 동안 이 박스권 흐름 10,000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10,000원 이하로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하는 이러한 그 흐름들이 지금 반복이 됐었었는데, 자, 작년 4월달 최고점이 13,000원이거든요. 13,000원만 돌파해 준다고 하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1년간의 장기 박스권을 갖다가 돌파를 해주면서 어떻게 보면 좀 더 본격적인 상승의 흐름이 시작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소각 같은 경우에는 뭐 조정이 들어오면은 뭐 더더욱 더 좋겠지만은 뭐 조정이 들어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매수를 해서 좀 다소 물린다 하더라도 좀 이소화, 뭐 장기 박스권의 어떤 돌파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자, 이소각도 역시 마찬가지로 매수 관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다음 종목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전체적인 지금 그 레포트의 어떤 그 내용들을 이제 보게 되면은 뭐 이러한 어떤 그 내용들이 미리 뭐 주가에 이제 반영되는 과정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이후에 좀 본격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이러한 그 내용들도 있고 하는데, 자, 뭐 다른 종목들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EW, 뉴라고 하죠, 우리가. 예, 뉴. 자, 이 뉴가 드라마 태양의 후예를 통해서 수익 다각화를 시도하는 것을 지금 그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들이 지금 나와지고 있는데, 자, 이 태양의 후예, 예, 지금 이 이 그 드라마 같은 경우에 뭐 요즘에 이제 뭐 그 예고 방송들 광고를 통해서 아마 좀 그 TV 보시는 분들은 보셨을 거예요. 이제 송혜교, 그다음에 송중기, 지금 이 그 주연 배우들이 좀 출연을 해가지고 뭐 시장에서 굉장히 좀 많은 지금 그 관심을 받고 있고 또 주목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저희 뭐 집사람도 이거 좀 굉장히 재밌을 것 같다, 뭐 이런 지금 얘기를 하면서 좀 뭐 본방사수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자, 그래서 이 드라마의 어떤 그 파괴력 부분들, 이것이 만약에 정말 잘 됐을 경우에는 뭐 송혜교라든지 송중기 같은 경우에도 이 중국에서는 뭐 널리 잘 알려져 있는 바로 한류 스타들이잖아요. 그래서 기억나실 겁니다. 별에서 온 그대, 그것 때문에 이제 김수현이 엄청나게 떴었었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주식시장에서도 뭐 김수현 관련주 찾기 해가지고 뭐 엄청난 시장에서도 그 반향을 일으켰었던 것으로 이제 기억이 나는데, 바로 좀 이 태양의 후예라고 하는 이 작품이 과연 이 뉴에게 있어서 어떤 수익 다각화의 주요한 연결고리가 될 수 있을 것인지, 지금 이 부분이 지금 굉장히 좀 주목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사전 제작 드라마입니다. 사전에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 드라마 같은 경우에 이제 방영이 되면서 뭐 계속적으로 그 찍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방송에 내보내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사전 제작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만큼 완성도, 뭐 작품성에 있어서도 뭐 굉장히 좀 큰 기대를 좀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자, 이것을 토대로 해서 뉴가 투자, 그 다음에 국내외 판권 유통, 부가 판권 수익을 주도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 내용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하반기에도 이제 그 영화가 이제 뭐 실적 개선을 뭐 주도를 할 것이다. 이러한 그 내용들 좀 나와주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한번 또 뉴의 좀 기술적인 그 차트의 흐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 이제 영화 관련주, 뭐 배급 관련 종목군들이 좀 굉장히 지금 많이 있는데요.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이러한 그 엔터테인 관련 이러한 그 이슈 부분들이 지금 주가에 현재 좀 반영되어 가는 과정들을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기술적인 차트만 본다면은 분명히 좀 역별의 어떤 흐름으로 지금 진행이 좀 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지금 그 주가 위에 보시게 되면은 어떤 장기동 평균선들이 지금 굉장히 그 촘촘하게 지금 그 포진해 있기 때문에, 자, 올라간다 한다라도 좀 막힐 가능성이 높고, 지난 그 12월 중순, 이때 이제 그 색깔이 바뀐 이후에는 아직도 지금 현재 파란색의 흐름들이 계속 좀 현재 만들어지고 있죠. 그리고 60일선의 저항도 좀 쉽게 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11,000원 정도까지만 뭐 단기로 본다면은 뭐 단기 매수 정도는 가능한데, 중장기적으로는 일단 추세가 좀 바뀌는 부분을 보고서 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따라서 단기적인 관점 속에서는 매수가 가능하지만, 중기적 관점 속에서는 뭐 최근에 또 뭐 엔터 관련 이러한 그 종목군들이 또 중국의 그
규제라고 하는 부분들, 어제 그 중국 규제 때문에 지금 뭐 CJ ENM이라든지 뭐 J 콘텐트리, 뭐 SM 이런 그 관련 그 종목군들, 뭐 미디어 콘텐츠를 만드는 이러한 그 업체들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잖아요. 유도 어저께 뭐 그 영향을 뭐 일정 정도는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뭐 그 재료 뭐 레포트가 나왔으니까는 단기적인 반등은 가능하겠지만은 아직은 중장기적으로는 일단 매수보다는 단기적 관점에서만 일단은 좀 발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이런 분들만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전략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이거 뉴를 봤고요. 그 다음에 대교 한번 볼게요. 대교. 뭐 대교 하면은 뭐 눈높이 교육으로 유명한 뭐 학습지 회사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수익성 개선세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 목표 주가는 13,000원에서 12,000원으로 소폭 하향 조정한다라는 내용들 나와주고 있습니다. 작년 4분기 실적을 뜯어보니까는 뭐 매출은 그렇게 뭐 크게 증가하지 않았지만 영업이익 부분들은 122% 증가했다라는 내용들 지금 나와주고 있고요. 또 러닝센터가 지난 그 2014년 그 연말이죠. 연말 660개에서 작년 연말에는 718개로 좀 늘어나면서, 또 여기에 또 비용도 이제 그 감소를 했기 때문에 눈높이 사업 부분의 그 영업이익률이 1년 동안 그 1.9% 증가했다라는 내용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외 쪽에서의 사업 적자 부분들도 좀 축소가 되고 있고, 또 차이홍의 매출도 좀 꾸준히 지금 성장을 좀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국내 지금 5살에서 9살 사이의 아동의 수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는 2017년도까지는 뭐 이러한 어떤 그 사업 기조 부분들이 꾸준하게 유효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도 뭐 매출과 그 다음에 그 영업 이익 부분들이 올해는 그 영업 이익 한 18%, 내년에도 한 13% 정도의 고성장을 기록을 할 것이다라는 이러한 그 전망들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대교 한번 차트 볼 텐데요. 예, 대교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좀 주가의 움직임이 안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어떤 그 흐름을 갖다가 잘 타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의 흐름을 잘 타지 않는다고 하는 부분들은 뭐 장단점이 있습니다만은, 지금과 같은 시기에서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장점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최근에 이제 뭐 시장이 급등을 할 때도, 또는 뭐 반등이 나올 때도 뭐 상관없이 뭐 현재 어떤 9,000원 전후에서 계속적으로 안정적인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그 주봉상에서도 본다면은 일단 지금 색깔 자체가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색깔이 바뀌고 있다고 하는 부분들은 바로 추세 전환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대교의 경우에는 현재 9,000원 전후, 뭐 9,000원 아래로 주가가 위치해 준다고 하면은 더더욱 더 좋은 가격에서 매수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9,000원 아래 구간에서 위치를 하게 된다면은 대교 매수 전략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전 KPS는 인건비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를 내린다라고 하는 좀 부정적인 이러한 그 내용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뭐 에이블 CNC, 자, 어제 뭐 화장품 관련 종목군들도 시장에서 좀 다소 좀 조정을 받았는데, 아무래도 뭐 중국 관련 그 이슈 부분들, 뭐 좀 정치적인 부분이 좀 경제 어떤 분야에까지도 좀 영향을 미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에이블 CNC 같은 경우에 1분기 는 실적 턴어라운드가 뭐 기대가 된다라는 뭐 이런 그 내용들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CJ 프레시웨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 CJ 프레시웨이 외식 산업의 기업화 추세로 점유율 확대가 지속될 것이다. 매수 추천과 목표 주가는 9만 원을 유지한다라는 내용들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4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도 매출과 영업이익이 13% 늘어나고 영업이익은 뭐 소폭 뭐 감소를 했지만은, 그러나 매출 총마진이 작년보다는 그 전년도보다는 좀 그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흐름이다. 그래서 4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부진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앞으로 산업의 성장성에 주목을 해야 될 것이고, 특히 이 국내 외식업의 기업화
프랜차이즈죠. 예, 프랜차이즈 비중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CJ 프레시웨이의 성장성이 기대가 된다라는 내용들 나와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프랜차이즈 시장에서 이 CJ 프레시웨이 같은 경우에는 뭐 독보적인 이러한 그 인지도를 현재 지금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선점 효과를 갖다가 좀 누리고 있어서 올해 그 영업이익은 작년보다 30% 정도 증가한 429억 원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내용들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CJ 프레시웨이 같은 경우에는 뭐 수출주라고 보기보다는 좀 철저하게 좀 내수 관련주다라고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뭐 CJ 프레시웨이 같은 경우에도 뭐 좀 중장기적 관점에서 본다면은 좀 시장의 좀 영향을 좀 상대적으로 좀 덜 받는 종목이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좀 아쉽게도 주가의 움직임은 최근에 좀 많이 빠졌습니다. 많이 빠졌다고 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 지난 그 1월 말만 하더라도 8만 원 언저리에 위치를 했었었는데 최근 주가 급락을 하면서 얼마까지 빠졌습니까? 현재 5만 6천 원대까지, 5만 5천 원대, 5만 원대 중반까지 주가가 지금 현재 하락을 한 상태이거든요. 또 기술적으로 본다면은 그동안 주가를 강력하게 지켜주었었던 이런 어떤 그 장기 핵심 축 의 지지도 최근에 좀 이탈되는 이러한 그 양상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 아무래도 좀 CJ 프레시웨이 일단 지지선의 지지가 좀 깨진 만큼 좀 추가적인 어떤 그 조정 가능성, 그 다음에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깨진 지지선은 저항선으로 바뀌게 되죠.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제한적인 반등으로 그칠 가능성이 높다. 단기적인 어떤 매수 관점에선 접근은 가능하겠지만은 중기적으로는 현재 뭐 역별로 진행이 되고 있는 만큼 중기적으로는 여기서 좀 매수를 해보겠다라고 하기보다는, 왜냐하면 아직은 여기가 바닥이다. 많이 빠졌다라고 해서 무조건 바닥은 아니죠. 여기서 바닥이다라고 할 수 있는 심증적인 어떤 부분들은 있겠지만은 차트상에 있어서 과학적인 어떤 차트상의 기술적인 어떤 그 흐름 속에서의 좀 바닥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아직은 확인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CJ 프레시웨이도 역시 마찬가지로 중장기적 관점보다는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 속에서 단기 급락에 따른 기술적 반등 정도를 노리고 접근하는 매수 전략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종목 정도만 좀 더 보도록 할까요? 예, 지금 뭐 전체적으로 이제 뭐 긍정적인 레포트, 뭐 약간 뭐 부정적인 레포트, 뭐 이런 그 부분들이 뭐 서로 좀 뭐 다른 좀 내용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자, 뭐 어제 뭐 미디어 관련주들 중국 규제 강화 우려는 뭐 과도하다라는 이러한 뭐 증권사 레포트도 현재 좀 나와주고 있고요. 뭐 한전 KPS도 이제 방금 좀 말씀드렸던 대로 좀 그 실적 영향을 상당히 좀 많이 지금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하나투어까지 좀 볼게요. 하나투어 신규 사업 우려에도 경쟁력이 높다라는 내용들 나와주고 있는데, 자, 유통사업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면세점 수익성 악화, 그 다음에 여행업의 경쟁 심화에 대한 우려가 높다. 하지만 하반기 이후에는 여행업과 면세점, 호텔 사업이 시너지 효과를 기대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투자 의견 매수 목표주가 13만 원을 좀 제시를 좀 했습니다. 자, 지금 뭐 내용들을 보게 된다면은 일단 하나투어 주가가 어떻습니까? 뭐 굉장히 그동안 좀 안 좋았었죠. 굉장히 좀 주가가 좀 좋지 못한 흐름으로 좀 진행이 되었었는데, 자, 최근 들어서는 그래도 뭐 조금씩 좀 안정세를 보이고는 있습니다만은 아직은 좀 완전하게 지금 뭐 추세 반전에 현재 성공을 했다. 이렇게 지금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 이게 작년 여름에 20만 원대 종목이 지금 8만 원까지, 8만 원, 9만 원까지 빠졌으니까요. 작년 고점 대비해서 좀 반토막이 났습니다. 반토막이 났기 때문에 좀 많이 빠졌다. 딱 요거밖에 없죠. 근데 뭐 빠질 만한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고, 뭐 실적의 영향, 그 다음에 이제 뭐 여행업의 특성상 뭐 중국 관광객의 뭐 그 감소라든지 뭐 이런 그 부분들이 지금 같이 지금 맞아 떨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하나토의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좀 내용들 자체가, 레포트 내용도 뭐 당장에 단기간에 급등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지금 뭐 올라갈 것이다,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자, 지금 상황에서 뭐 굳이 장기적 관점에서 뭐 지금 바닥권에서 매수를 한다, 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레포트 내용은 뭐 좀 전체적으로 뭐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은 긍정적인 부분은 단기적이 아닌 어떤 장기적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하나투어는 아직은 매수를 하지 않고 좀 더 지켜보시는 전략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시장
뭐 출발 자체 좀 약하게 출발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지만은, 그래도, 또 뭐 단기로 또 조정 받았으니까는, 뭐 조정 받았으면은 또 올라가는 것이 또 주식 시장이죠. 그래서 오늘은 어제와는 반대로 전강 후약이 아닌 전약 후강의 흐름으로 좀 진행이 되기를 지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우리 그 코프리서 증권 방송 시청을 해주시는 많은 그 시청자분들, 자, 오늘 하루 또 힘차게 또 출발하시고 좋은 결과, 좋은 성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